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최용현 변호사님, 신용환 교수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병은 뭐 없으시죠? 지병이요? 네. 심혈관이나 뭐 음주로 인한 뭐 이렇게 저 간헐적 기억 상실. 듣기로는 뭐 저 그 의사 선생님을 아예 대놓고 1년에 몇 번씩 검진을 받고 오신다고 하는데 관리 차원에서. 예방 차원에서. 아예 의료계가 파업을 해가지고 주변에서 저 병원 가기가 걱정이 된다고 어르신들. 네. 우리 선생님 병원에 계실라나 이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또 의사분들이 이제 파업까지 하고 그래서요. 추진하고 하시니까. 아 걱정입니다. 환자를 위한 싸움이다. 아니다. 지그들 밖으로 싸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가 맞을지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에서 시원하게 오늘 좀 풀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뭔지, 의료계의 입장이 뭔지 좀 나눠서 한번 상황을 좀 보죠. 왜 정부는 이런 정책을 냈고 파업을 왜 하게 됐는지 이런 상황들을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정부 입장부터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의료 현장이 이제 고질병이죠. 이제 수도권에 의사들이 집중돼 있고 지방에 소도시 같은 데는 의사들이 좀 부족하다. 그렇죠. OECD 평균보다도 전체 의사 수가 훨씬 더 부족하다는 얘기는 계속 지적돼 갖고 또 한 문제는 특수 전문 분야죠. 중증 외상이나 소아외과 같이 전문적으로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문제. 그다음에 기초의학 분야의 종사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7월 23일 날 의료개혁안을 발표했어요. 예. 그래서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기본 취지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기본 취지는 두 가지인데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의사 정원수를 1년간 400명씩 해서 10년간 4,000명을 증원하되 예. 다만 그중에서 3,000명은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봉사하도록 하고 나머지 이제 500명은 특수 분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증외상이나 소아외과처럼 기피과라고 하죠. 예. 그런 쪽에 종사하도록 하고 나머지 500명은 기초의학 분야에 종사하도록 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예. 이게 논란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고 이제 두 가지가 더 있긴 해요. 뭐 예. 한의사 쪽에 한약 처방 급여화가 급여화하고 있고 화상 진료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비대면 진료.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좋은 거 아니야? 의료 선생님들 많고 그러면은 서비스 좋아질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기본적인 합니다. 의료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다라는 기대는 그런 주장을 되니까. 정부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좋아는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네. 심각한데 의료계 입장은 뭡니까? 제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치과 한의사 다 포함해서 약 네네. 16만 명 정도 됩니다. 16만 예, 명. 그 중에서 치과 한의사를 빼면 약 11만 명 정도 됩니다. 예. 밑에 도표를 보시면 의사 숫자가 OECD에서 28위, 1000명당 2.3명이 현재 대한민국의 의사 숫자 수준이고 예. 그런데 그 가운데 아까 수도권 편중이 심하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수도권에 약 50%가 몰려 있어요. 의사도 똑같이 인구랑 비슷합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충북은 1000명당 1.6명 수준으로 전국에서 약 13등 수준으로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죠. 굉장히 낮네요. 청주의 의사분들이 약 3,800명 정도 있고 치과 한의사 빼면 약 2,550명 정도 있습니다. 깨알 정보. 왜 이게 숫자가 중요하느냐? 대부분 정부에서 지금까지 이 법을 만들려고 하고 밀어붙이면서 OECD 대비 28위가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OECD에 이제 우리보다 상위 나라들을 보시면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뭐 쭉 있습니다. 예, 그렇죠. 대표적인 차이가 이제 의료업계에서 강력히 반발하는 게 OECD 대비 많게는 2.5배까지 일을 한다 이거죠. 2.5배까지 근무 시간이. 밤 8시까지 일하고 그러시죠. 그리고 유사직역이 대한민국에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변호사로 보면 법무사분도 있고 뭐 노무사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렇죠. 공인중개사업까지. 미국에서는 변호사분들이 공인중개 이런 대부분 하시니까 이런 유사 의료 직역까지 많고 그래서 근로시간까지 감안하지 않고 정부가 일종의 이제 심리전을 서로 하는 거잖아요. 양친형이 할 때 이제 대표적으로 이 도표를 계속 인용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로만 단순히 우리를 밖으로 싸움으로 몰지 말아라. 이게 이제 의료계의 아주 기본 입장이죠. 그런데 그런저런 설명들을 들으면서도 머릿속 한가운데서는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밥그릇상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어려워져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을 좀 하기는 근데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밥그릇 싸움이라는 표현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긴 하죠. 그렇죠. 뭐 그거를 그렇긴 하죠. 꼭 먹고 살아야 부정적으로 되는 받아들일 일이니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저도 그건 마찬가지인 게 지금 저희가 이제까지 타다 나오면서 택시 파업 있고 굉장히 아주 격한 대립이 오랫동안 있었고 실제 타다가 이제 금지가 될 정도로 왔고 유치원 3법 할 때 학생들의 어떤 학습권이나 부모님들의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 등등을 침해하는 거냐 해서 또 굉장히 격한 대립이 있었죠. 버스 파업 마찬가지로 이제 준공영제도 가고 이런 때마다 다 밥그릇 싸움이라고 우리가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든지 사실 밥그릇 싸움 아닌 건 없어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차라리 그냥 밥그릇 싸움 때문이냐 아니냐라고 대놓고 말하는 것도 오히려 필요할 수도 있어요. 사회 모든 이익 집단들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밥그릇 자기 밥그릇 때문에 싹 비난하는 거고 그렇죠. 네, 우선 아주 업의 본질로 한번 볼게요. 우리 업의 본질. 네. 제가 직업진로 특강을 많이 해요. 직업진로 일자리, 취업. 예. 이제 대부분 이제 대학생들 그다음에 엊그제도 주성고등학교 특강했지만 중고등학생들 부모님들이 다 의사 됐으면 좋겠다, 변호사 됐으면 좋겠다 다 하시잖아요. 그쵸. 그때 이게 영원히 안정적인 건 없다라는 걸 제가 많이 강조를 하는데 단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최 변호사님 계신데 지금 대한변협에 등록된 변호사가 3만 명이 됐다고 해요. 예. 변호사 3만 명 시대. 아마 최 변호사님 합격할 때 15,000명 안 됐을 거요. 그렇죠. 예,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네. 얘기. 근데 1년에 신규로 로스쿨 통해서 들어오는 인원이 올해 1,780명이에요. 그러면 대체로 3만 명을 기준으로 라이선스가 필요한 자격증이 필요한 폐쇄적인 직업 직군이잖아요. 네. 아무나 하고 싶다고 개업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 정도가 늘어나는 거죠, 매년. 약 1,700, 1,800명, 한 5점 몇 프로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서로 말은 안 해도 변호사님들 굉장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지금 물론 최 변호사님 정도만 해도 이미 기득권이에요, 변호사에서는. 저 변호사 아니에요. 그만뒀어요. 변호사. 새로 오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다시 뒤집어서 예. 의사협회에 약 16만여 명 있잖아요. 예. 근데 1년에 의대에서 약 3,100명이 배출이 돼요. 그럼 약 2% 정도가 매년 늘어나는 거죠. 네. 근데 폐쇄적인 직업이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다고 하고 뭐 그만둔다고 또 쉽게 그렇죠. 되지도 않는 건데 그렇죠. 폐쇄적인 직업 직군의 2%, 5% 이런 식으로 정부가 정하는 정책대로 늘어난다는 게 새로 이 젊은 의사들 입장에서 굉장한 두려움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의료인이 아니고 저희 가족 중에는 의사도 없어요. 그래서 뭐 억지로 의료계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폐쇄적인 어떤 라이선스가 필요한 직업 직군의 숫자를 규정할 때는 굉장히 공론화해서 사실은 여러 단계를 거친 다음에 발표해야 되는데 왜 하필 코로나 때 이걸 하느냐. 이런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바로 여쭈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바로 그 시점이거든요. 지금 그냥 엄중한 시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엄중한 시기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근데 정부도 이거는 굉장한 비판을 받을 만한 사유입니다. 왜 그러느냐? 네. 지금 이 4가지 논의는 하루아침에 나온 논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계속 2002년부터 해서 계속 의료개혁, 건보개혁이 논의가 돼 왔어요. 네. 이런 거에 근본에 보면 건보에 재정 적자가 있거든요. 아하. 이런 게 내재돼 있어서 계속해서 국민연금 개혁하듯이 건보 재정에 대한 게 올해도 정부에서 총 급여의 8%까지 건보를 늘리는 거를 입법을 지금 하는 과정이잖아요. 예. 이런 것까지 있다 보니까 맞물려서 계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건데 왜 하필 코로나 요 시점에 의료인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뭐 국민 영웅이다 막 해놓고 왜 이쯤에 하느냐. 그러면 의도로 보면 어떤 갈라치기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의료인들이 쉽게 파업 못할 거다라는 걸 예상하고 이런 걸 한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 저도 좀 그런 면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의료개혁에 지금 전 의료개혁으로 내놓는 것 중에 핵심이 이제 의사 정원 수를 늘리고 특수 분야나 지방에도 의사들이 좀 상주하도록 좀 할 수 있도록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근본 취지인데 이것은 지금 시급한 문제가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신중한 토의를 거쳐서 검토를 거쳐서 결정할 문제인데 이렇게 툭 던진 것을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장마나 뭐 태풍이 있으면은 그 악덕업자들이 폐수를 방류하잖아요. 이게 예전에 한 20년 전인가 의약분업 때 얼마나 분쟁이 심했습니까? 의약분쟁처럼 이번에 의료개혁안은 엄청난 반발을 일으킬 것을 당연히 정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시국에 발표했다는 거 이것은 홍수 틈타서 폐수 방류하는 것처럼 혹시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라고 그런 혐의가 들 정도로 강한 의심이 들고 있어요. 저도. 거기에다가 이제 이거를 정치적 논쟁으로
사실은 엄밀히 보면 정책이잖아요. 의대 정원을 늘린다 이런 것들은 정책인데 그렇죠. 정치적 논쟁으로 이제 비화를 시켰던 것이 예를 들어서 뭐 보수 진영이랄지 극보수 뭐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한쪽에서는 특정 지역의 공공의대를 설립하게 특혜를 준다 이런 거 이제 하나가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의사 선발을 시도지사나 누구 추천으로 해서 그러면 소위 빽 있고 힘 있는 뭐 그런 저기들만 이렇게 되는 거냐 혜택 보는 거냐 하면서 이제 어떤 진영을 몰고 가고 예. 또 한쪽에서는 의사협회의 임원들 특히 이제 의사협회 회장의 뭐 전력을 들어서 뭐 특정 정권에 또는 특정 진영에 뭐 편을 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화됐고 실제 일종의 이제 그 진영 간 싸움이 심리전을 막 할 거 아니에요. 예. 서로 유리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계속 의사분들에 대한 어떤 밥그릇 싸움 이걸로 또 한쪽은 밀어붙이고 한쪽은 그럼 뭐 호남 지역에 뭘 하기 위해서 하느냐 뭐 이런 걸로 비화가 되는데 내막을 뜯어보면 사실은 서로 다 이유가 자명하게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 호남에 뭘 한다. 서남대 의대 기억나시잖아요. 서남대가 폐교가 됐거든요. 네, 네. 그럼 그 의대 그 의사들 의대 그 정원에 있던 사람들을 함부로 뭐 어떻게 하기 어려운 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그런데 그렇다면 국민들한테 이런 걸 충분히 설명하고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일단은 네. 외면상 보면 강경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정부에서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은 고발 조치해서 그렇죠. 아예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것까지 조치를 취하겠다는 식으로 강경 대응을 하고 의사들이나 뭐 전공이나 의대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휴직계를 내고 국가고시를 거부할 정도잖아요. 업무 예. 개시 명령이 그러면 휴직계를 내면은 효용이 없어지거든요. 예. 이렇게 서로 강경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예. 코로나 이후로 재논의하자라고 하고 있고 네. 의사협회나 전공의들이나 그럼 정부 명령 철회하라. 그렇죠. 그럼 재논의하자라고 얘기해서 재논의는 똑같아요. 네. 양쪽 다. 네. 코로나 이후에 재논의하자는 것도 똑같은데 차이점이 딱 하나 있어요. 재논의의 시작 시점을 어디로 잡냐는 거죠. 정부에서는 정부 발표는 발표된 거니까 재논의는 코로나 이후에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거고 의사들은 그거 없던 걸로 하라는 거예요. 재논의하는 코로나 이후에 재논의하는 시점에서 누가 어느 기반부터 시작하냐, 정부 발표부터 시작하냐, 아니면 정부 발표가 없었던 것부터 시작하냐, 누가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하냐의 문제로 지금 사실은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재논의는 똑같아요.